안녕하세요. 서울의 HP부과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눈밑지방이랑 눈밑지방 아래에 있는 고랑들과 그리고 앞광대 부위, 인디안 주름이 꺼진 부분에 대해서 눈밑지방 수술이 아니라 필러 주입을 통해서 해결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제가 이제 제목을 필러를 이용한 리프팅이라고 정했는데 이따가 이제 그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필러를 집어넣고 나서 별다른 리프팅 시술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굉장히 리프팅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눈밑지방 때문에 저희 병원 찾아오신 50대 여성분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눈밑지방이 돌출돼 있고 아래쪽으로 요 고랑들이 패여 있는 게 보이는데, 요걸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제가 분홍색 화살표로 표시한, 분홍색 삼각형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눈밑지방이고, 지금 하늘색 삼각형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이제 눈밑지방이 아니라 광대뼈와 그 광대뼈 위에 있는 광대 피하지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 노란색 삼각형으로 표시한 부분은 팔자주름 위에 있는 그 피하지방층이 되겠고, 요 사이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고랑들이 패여 있는데, 분홍색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눈물고랑이고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광대고랑이라고 부르는 데고, 그 다음에 이 하늘색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가운데 뺨고랑이라고 불러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제목으로는 인디안 주름이라고 써두긴 했는데, 인디안 주름이 생기는 위치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게 생기는 원리 자체가 약간 다르고, 일단은 여기에 대한 그 용어가 유명하게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인디안 주름이라고 쓰긴 했는데, 실제로 이건 인디안 주름이 아니고 가운데 뺨 고랑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눈밑지방의 양 자체가 별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위로 쳐다봤을 때도 역시 눈밑지방이 굉장히 많이 보이진 않고, 웃는 표정을 지었을 때도 눈밑지방이 많이 드러나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눈밑지방이 있는데 웃는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은, 웃는 표정을 지을 때 이제 눈밑지방이 얼마나 많이 튀어나오는가 그걸 보는 목적도 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필러 시술을 할 때는 눈 밑에 필러를 집어넣고 나서 그 필러 시술이 얼마나 잘 됐는가를 볼 때 그냥 아무 표정을 짓고 있지 않을 때의 편평한 것도 중요하지만, 웃을 때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눈밑지방을 이제 필러로 치료하기 전에 웃는 모습을 미리 이제 기본 자료로 찍어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밑지방이 있고 아래에 꺼짐들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칙대로 눈밑지방이 튀어나온 부분을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고랑에 대해서 필러를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눈밑지방은 그대로 두고 남아있는 고랑들만 채워서 눈밑지방을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두 가지의 치료법을 선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눈밑지방이 얼마나 돌출됐는지, 그리고 눈밑지방이 있는 아래에 있는 고랑이 꺼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두 개 꺼진 정도와 돌출된 정도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나이, 원래 눈 꺼짐이 어느 정도 있고, 골격,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 나이가 됐는데 눈밑지방 돌출량이 많지 않은 데다가 원래 전체적으로 눈이 약간 꺼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도 눈밑지방이 크게 많이 돌출될 것 같지는 않은 상태. 그리고 이제 눈밑지방이랑 요렇게 그 애교살이랑 사이에 이렇게 경계가 살짝 지워져 있는 편이고, 이런 경우 같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눈밑지방
아래로 이렇게 필러만 집어넣어도 적당히 애교살도 살아나고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은 그냥 필러 시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벨로테로 필러를 이용해서 눈 밑에다가 필러를 주입을 했고, 이 사진은 이제 4주가 지난 모습입니다. 필러 시술을 하고 나서 4주가 됐는데 보니까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눈밑 지방이 덜 튀어나와 보이고, 요렇게 고랑들도 훨씬 많이 꺼져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필러 시술을 할 때 이제 요렇게 눈밑 지방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눈밑 필러만 하는 게 아니라 앞광대 필러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리는 그 앞광대 부분이 하늘색 점선으로 표시한 요 고랑 부분인데, 이 부분을 채우는 거에 대한 이제 앞광대 필러를 말씀을 드리면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물론 눈밑 필러에 비해서 이제 앞광대 필러가 추가되면서 이제 비용이 조금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앞광대, 나는 원래도 광대뼈가 큰데 앞광대를 넣으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요새 강남에 이렇게 필러 맞아서 얼굴 티나는 얼굴처럼 되는 거 싫은데 앞광대 필러를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앞광대 필러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눈밑 지방이 있을 때 눈밑 지방을 필러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눈 밑에만 필러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앞광대 부분 꺼진 데도 필러를 넣어서 위에 있는 눈밑 지방과 고랑에 넣은 필러와 앞광대 사이에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매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로 이제 앞광대 필러를 하는 거라서 크게 인상이 변하거나 볼록 튀어나와 보이거나 이렇게 되진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을 위로 쳐다보는 모습에서도 훨씬 좋아진 걸 볼 수가 있고, 웃는 모습에서도 전혀 이제 필러를 주입한 티가 나거나 부자연스러워 보이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는 전 사진과 직후 사진을 넣었었는데, 제가 이제 블로그를 쓸 때나 이럴 때 보면 이거 때문에 이제 어디에 어떻게 시술을 하는가에 대한 노하우 노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직후 사진을 빼긴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필러를 집어넣고 지금 이제 4주가 됐을 때 제가 집어넣은 양에 비해서 대략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이제 필러가 차올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고랑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터치를 통해서 조금 더 채워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터치를 하고 난 직후에 보면 훨씬 더 눈밑도 그렇고 앞광대도 그렇고 평평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을 위로 보는 모습에서도 웃는 모습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 전의 모습과 시술하고 10주가 지난 모습을 이렇게 연속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정면을 보는 모습에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던 눈밑 지방과 꺼져 있던 고랑들이 다 차올라서 평평하게 보이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제목으로 필러를 이용한 리프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보시면 아무런 리프팅 시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요 꺼진 부분들을 채우기만 했는데도 얼굴이 굉장히 리프팅이 돼 보여요. 제가 이제 블로그를 쓰고 영상을 만들 때 얼굴 아래쪽이랑 이런 데를 이제 잘라서 이렇게 영상을 블로그를 쓰니까 아래쪽 사진이 빠져서 좀 덜 보일 수는 있지만, 얼굴 사진을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리프팅 돼 보이고 생기가 있어 보이는 효과가 생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력에 따라서 이렇게 처지기만 해서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아니라 볼륨이 빠지는 것 때문에도 살이 처져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보통 대부분의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할 때는 살이 처졌다, 그래서 이제 리프팅을 해야 된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꺼진 부위를 채우는 걸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눈밑이랑 앞광대 부분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리프팅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위를 보는 모습에서도 눈밑 지방이 잘 가려졌고 고랑들이 아직 약간은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추가로 치료할 정도는 아니다,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는 모습에서도 역시나
전혀 필러 시술을 한 티가 나거나 어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눈밑 지방이 있는 경우에 꼭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환자분의 뭐 이렇게 선호도에 따라서 눈밑 지방 수술 대신에 일단 필러 시술을 받는 경우가 좋을 수도 있다. 뭐 근데 이제 점점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는 걸 생각한다면 젊은 분들의 경우에 뭐 어차피 나중에 수술을 하게 될 거니 일찍 수술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눈밑 지방이 있지만 앞으로도 눈밑 지방이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경우, 이럴 때는 굳이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무런 리프팅 시술을 따로 뭐 써마지든 뭐 울세라든 실리프팅이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필러 주입만으로 얼굴의 볼륨이 차올라서 매끈해지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리프팅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